저는 이용호 후보 덕진에 가서 전방적으로 우리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용호 후보께서는 2016년 12월 12일 문 씨 집안에는 더 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2017년 3월 31일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비리 의혹도 가짜뉴스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17년 4월 3일 어불성설로 10여 년을 버틴 문재인 후보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군요. 또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죠. 낙선이 아니라 제 당의 공당의 후보를 위해서 일한 것이 같은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그래도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런 식의 표현은 중진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죠. 선거 운동이라는 게 낙선을 위해서 뛴 건 아니에요. 이쪽을 당선시키고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공당의 후보를 위해서 내가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물과 현수막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임실순창 남원 어디를 가나 현수막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 이용호. 또 그리고 공보물에도 이제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선거 운동 과정의 최대 전략으로 문재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선거라고 그러지만 정치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강래 후보가 처음에 초선될 때 누구를 팔았습니까?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DJ 팔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서 정치에 입문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 장본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호 후보의 관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문재인 후보 제가 반대편에 문재인 섰으면 대통령께 마케팅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제 제 차례니까 문재인 후보 반대편에 섰으면 그런 입장을 당당하게 유지하는 게 그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1월 13일 날 민주당은 이용호 후보의 복당 후보 결정을 내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복당이 안 된 이유는 지난 대선 시 도에 지나치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계속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네. 하여튼 뭐 그때 불허가 됐지만 그러나 그때 저와 함께 입당을 신청했었던 송금주원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손금지위원하고 이제 이용호 의원은 케이스가 다르고 저는 자꾸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강래 후보한테 참 물어보고 싶어요. 이강래 후보도 탈당 전력도 있고 수없이 당적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 지역구를 배신하고 서울로 올라간 분이에요. 정체성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정말로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복당을 주장하면서 과거 행보와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이 반민주당 활동에 대해서 전혀 사과한 바도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난번 남원 공설시장 방문 당시에 이용호 후보의 복당은 불가능하다. 명백하게 이렇게 천명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야 되나요? 대답하십시오. 얼마나 자당의 후보가 허약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저에 대해서 자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데 제가 안 하려다가 정말로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묻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이강래 후보가 남원 지역구를 떠나서 서대문으로 가셨죠. 네, 그러시죠. 그때 고별 간담회 발언 녹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이게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좀 클로스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요인들, 큰 사업들에 관해서는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지덕지하는 거 많이 봤다. 다시 읽을까요? 주머니에 10만 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지덕지하는 거 봤다. 언제 보셨어요? 본인이 중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느꼈던 것은 떠나면서 이제 소리를 느끼는 것은 저는 남은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언제 봤? 제가 주도권이니까 언제 봤냐고요. 많이 봤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게 언제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 제가 그 사실이 좀 틀립니까? 2002년 3년도에 메밀유사 태평하고 운봉에 냉해피해가 나왔을 때 직접 수혜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 그때하고 SOC 사업. 냉해 피해 때요?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게 냉해 피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저 지역에서 올라갔더니 이제 우리 그 당시 의원님은 우리 저 운봉에서 올라온 주민들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총리실에 있었는데 고건 총리 계실 때 제가 만났습니다. 전혀 현실 맞지 말씀하시고 제가 당시에 고건 총리도 남원에 오실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모든 것은 제 지역에 준해서 모든 것은 다 이강래 후보 중심으로 통하는데 다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많이 봤다면서 10만 원 넣어주니까 다 감지덕지하는 거 많이 봤다면서요. 언제 보셨습니까? 말을 꼬투리 잡는 그러면 예. 이 자리에서 취지가 잘못됐고 혹시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세요. 제가 저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됐거나 이강래 후보는 우리 남원 시민들, 순창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정말로 사랑을 받은 분 아닙니까? 12년 동안 아껴주는 분인데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모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인 보상과 그리고 SOC 사업이나 큰 국책 사업에 대한 받아들이는 늘 이강래 후보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렇게 한 그대로 워딩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넘어갈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 아니라 저기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본들 제 개인으로는 별 의미 없다. 개인으로는 의미 없다. 제 인생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 저보다는 다른 분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대로인데 늘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개인 인생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2년 동안이나 우리 주민들 키워줬는데 늘 개인을 생각하고 저보다 다른 분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요. 이건 표명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하는 게 남원을 위해서나 제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옳겠다고 판단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용호 후보는 덕진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덕진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덕진에 갔다 오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용호 후보 덕진에 갔다 오신 적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서 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니라 보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잠깐 계세요. 일방적으로 아니라 보니까 이거 보세요. 교당 간담회 이 기사 흐름 허위 사실입니까?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하는 게 좀 사회자견 좀 제지시키십시오. 아니 본인은 제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옳겠다고 판단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결정을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잘했는데 왜 돌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에 갔다 돌아온 점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 초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용호 의원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05년에 또 이강래 후보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주도권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왜 돌아왔냐니까 중진이 필요하고 남원시장하고 순창 군수가원에서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의 탓하고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강래 후보의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어요. 왜? 예전에 원내대표 하셨죠?
예산결산위원장 하십시오. 그 좋은 시절에 다 하셔놓고 뭐가 또 그리워서 오셨는지 우리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읽은 거예요. 네, 읽은 제가 것이고. 돌아온 이유는 지역 발전 때문입니다.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왜 각각 그런 결정을 하시고 예전에 의원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초선 의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되면 재선이 되는 겁니다. 초선 의원이 아니라. 언제부터 초선 없이 삼선 가고 중진 갑니까? 예전에 그러면 삼선 의원은 중진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초선 때문에 지역이 멍들었다는 저는 얼마든지 돌아오고 한 거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토론의 분위기가 두 분의 맞짱 토론 형식으로 변질된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